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 운영하는 장군의 소리 유튜브 채널입니다. 북한이 제8차 당대회를 마쳤습니다.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북한은 무력 적화 통일을 공공연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핵 무력을 정강하겠다라는 선언을 공공연하게 대회에 천명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설과 함께 정부와 군 그리고 각계에 호소드리는 말씀, 촉구드리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에서 전략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태우 박사입니다. 먼저 당대회가 어떤 것인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당의 국가이고요. 당에서 최고 의결기구가 바로 당대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의 최고 의결기구가 바로 조선노동당 당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수천 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하고 또 참관인들도 참석하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큰 회의고, 그래서 지금까지 1945년 이래 8차례밖에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는 규모가 좀 더 적은 당대표회의, 당대표자회라고 하는 것이 4차례 열렸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당 중앙위원회라든지 당 정치국 회의라든지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라든지 이런 핵심 기구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당대회가 열리면 어떤 일을 할 것 같습니까? 당대회에서는 사업 총화 보고라는 것을 합니다. 그것은 지나간 세월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세월 동안 추진할 사업 계획,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 최고 통치자의 국정 계획을 밝히는 겁니다. 이 사업 총화 보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 규약도 개정을 하고요. 당 조직의 개편, 주요 보직자의 선출 이런 것도 다 당대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의 통치 이념, 최고 지도자의 통치 철학 이런 것들을 채택하고 조정하는 일을 또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56년 제3차 당대회 때는 북한은 이 당대회를 통해서 막스 레닌주의를 북한의 최고 통치 이념으로 채택을 했죠. 그리고 또 이어서 제4차 61년이죠. 제4차 당대회에서는 이 항일 무력 투쟁 전통이라는 것을 이 국정 철학의 통치 이념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1970년에는 제5차 당대회를 통해서 주체 사상을 추가하는데, 이때부터 사실 주체 사상이 명실공히 북한을 다스리는 최고 통치 철학으로 자리매김되는 것이죠. 2016년에 있었던 제7차 당대회, 여기에서는 김정일주의와 김일성주의가 부쩍 강조되었고 유일 영도 체제가 부쩍 강조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후였기 때문에 이 당대회 기간 동안 이 핵과 관련된 선전이 굉장했습니다. 불패의 핵 보유국, 또 뭐 수소폭탄의 섬광, 뭐 이런 얘기들이 방송을 타고 평양에 찌렁찌렁 울려 퍼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열린 제8차 당대회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대회는 1월 5일에 개최가 되어서 12일 날 폐회가 되었고, 또 폐회 후인 14일 날 열병식이 열렸는데, 열병식까지 합치면 무려 열흘간에 걸친 사상 가장 오랫동안 개최된 당대회이기도 합니다. 자, 우선 가장 중요한 사업 총화 보고, 여기에서 성과 평가, 지나간 날의 성과를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별게 없었습니다. 북한이 뭐 핵 문제로 인해서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유엔의 제재를 받고 경제난에 시달리고 또 홍수 같은 자연재해를 당하고 거기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쳤기 때문에 이란 3중고 4중고 속에서 북한의 경제가 좋았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북한은 자급자족 해왔다, 뭐 자력갱생을 해왔다, 이제 이런 얘기들로 위안을 삼으면서 나름대로 평가를 했고,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미흡했다라는 것을 실토한 그런 평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앞으로의 계획, 그러니까 이제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와 관련해서, 국방과 관련해서, 또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을 얘기를 했는데, 경제와 관련해서는 뭐 자력갱생, 자립경제, 자급자족 이런 것들을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 수입을 더 낮추겠다, 무역 의존을 더 낮추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뭐 사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북한은 거의 폐쇄 국가나 다름이 없고 지금 무역이 봉쇄되어 있는 이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방 부분인데요. 국방 부분에서, 국방 안보 부분에서 북한은 강력한 이 핵 보유 의지를 다시 한번 재천명했고, 매우 구체적으로 이 핵무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 무력 통일, 그러니까 무력을 통해서 통일 사업을 앞당기겠다라고 하는 이 통일에 대한, 무력 통일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표시를 하고 대외 선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뒷부분 이번 당대회 특징을 다루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대외 관계, 대외 정책에 대해서 북한은 이 대미, 대남,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전례 없이 강력한 메시지를 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남북 관계가 파탄에 빠졌던 이유가 전적으로 남조선에 있다라는 기본 태도를 견지를 했고, 남조선의 태도에 따라서 3년 전 봄날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말로 소위 갑을 관계에서, 갑의 입장에서 마치 훈육관이 피훈육자에게 훈육을 하듯 이런 오만한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뭐 이건 놀랄 일도 아니죠. 사실 북한이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미국에 대해서도 이 선대선, 강대강으로 대하겠다. 미국이 강하게 나오면 우리도 강하게 나가고, 착하게 나오면 우리도 착하게 나갈 것이다. 모든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하는 데 달렸다. 역시 이 강력한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자, 사업총화 발표 보고는 그 정도로 했고, 당 규약 개정을 또 이번 당대회에서 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 즉 강력한 국방력으로 통일 대업을 앞당기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당 규약에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종전의 당 규약은요, 서문에 보면 종전이라고 하면 2016년에 개정된 그 당 규약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 조선노동당의 목적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화국 북반구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이룩하고, 또 남반부에서, 그러니까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다. 이것이 조선노동당의 목표다. 말하자면 남조선 혁명을 통해서 한반도 전체를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나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무력 적화 통일 전략 입장을 공공연하게 당규약에 포함시키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 8차 당대회에서 당 조직 개편이 있었죠. 정무국을 다시 비서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금까지 김정은 당위원장이라고 불렀던 명칭을 총비서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제 바꾸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소한 당 조직과 당 조직 개편과 관련된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제8차 당대회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번 당대회는 역대 당대회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이 대의원들만, 참석 대의원들만 해도 약 4,800여 명이었고요. 참관자들이 2,000여 명, 그러니까 7,000여 명 규모의 당대회이고, 대회 기간도 가장 길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당대회에 아마 심혈을 기울인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한 이 군 출신 대표들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 대신 경제 관료 또 행정 쪽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이 부분은 역시 북한의 사정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래
선당 정치를 해왔죠. 당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로 운영을 해왔죠.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경제 전략, 경제 정책에 있어서 이렇다 할 내용이 없었다는 것.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자력갱생, 자급자족 이런 얘기는 사실 캐캐묵은 얘기죠. 폐쇄국가로 존재한 북한에게는 사실 이것 말고 달리 방법이 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도 이런 얘기를 다시 했을 뿐이고 마지막 폐회사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자력 부강 또 자력 번영 이런 얘기들을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완수하자는 이 발언을 하고 경제를 부쩍 강조했는데 내용은 특별하지 않았다. 전혀 과거와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미 대남 이 메시지가 상당히 공세적이었다. 이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북한이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기조를 지속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과 다섯 번째 특징, 이 부분이 안보 차원에서는 우리가 가장 중시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국방력 강화와 핵무력 강화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방향과 계획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언급한 것입니다. 이 사거리 15,000km의 미사일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개선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미국을 강타하는 이 ICBM, 이게 아마 지난 10월 10일 날 평양 광장에 등장했던 그 괴물 같은 대륙간 탄도탄 그거일 것입니다. 미국을 강타할 수 있는 이 미사일을 더욱더 명중률을 높이겠다. 그리고 다탄두를 시도하겠다. 고체 연료를 시도하겠다. 이런 함의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탄두라고 하는 것은 미사일 하나에 여러 개의 핵탄두를 실어서 날려보내면 그 핵탄두들이 각각 독립해서 독립적인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무기죠. 그래서 다탄두 독립 비행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줄여서 다탄두라고 하지만 북한이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핵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설계는 끝냈다. 이제 지금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대단히 강력한 메시지죠. 핵추진 잠수함은 운항 거리에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이죠. 그러니까 원하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개발한다라고 또 천명을 했습니다. 대남용입니다. 대남용. 대한민국을 핵인질로 더욱 깊숙이 끌어넣겠다. 이런 의지를 표시했고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겠다. 극초음속 무기라고 하는 것은 초음속 무기 중에서도 더 빠른 것이 극초음속 무기인데요. 이 극초음 활공체 같은 것은요. 음속 5배 이상의 속도를 가지고 활공합니다. 이것은요. 마치 비행기처럼 이 피칭도 하고 롤링도 하면서 방향도 선회하고요. 이런 활공체가 극초음으로 날면서 목표물에 접근한다면 그 방어체계는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페이트리어트 시스템, 페이트리어트 미사일을 기반으로 하는 방어체계, 또 미군이 운용하는 사드, 이런 방어체계들은 모두가 예상된 궤적을 날아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예상하고 구축한 것이기 때문에 이 극초음 활공체가 핵탄두를 싣고 날아온다면 사실 속수무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혔고 앞으로 선보일 무기까지 나열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다섯 번째 특징, 이게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종전에 우리 당규약, 북한 조선노동당 당규약에는요, 이 전국적 범위에서 이 혁명, 사회주의 혁명을 이룩하고 이 인민혁명, 해방과 혁명을 이룩하겠다. 이게 이제 목표인데 이것은 의미가 굉장히 분명한 겁니다. 굳이 전쟁을 하지 않고 굳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남조선 내에 있는 북한 동조 세력들이 집권을 하고 그 정부와 연방제 통일을 합의해서 연방제 통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주체 통일로 주체 통일을 완성하겠다. 이게 뭐 북한이 공공연한 통일 전략이죠. 지금 뭐 낮은 단계 연방제 얘기들을 정치권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전문가들은 이미 여러 차례 이 얘기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발했습니다. 북한을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지금 북한 체제를 그대로 두고 또 우리 남한 체제는 남한 체제 그대로 두고 이런데 여기에서 국경선을 없애고 이것을 한 나라로 한다면요, 남한이 먹히는 겁니다. 이건 뭐 제가 다른 별도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제가 강조하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낮은 단계 연방제는 지옥 문을 여는 것이다, 이런 그 비유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많이 했는데, 이게 어쨌든 북한의 당규약에 나타난 지금까지의 통일 전략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이번에 당규약을 개정하면서 이제 무력을 통해서, 정강된 무력, 이 무력을 통해서 통일 대업을 앞당기겠다. 이건 뭡니까? 여차하면 전쟁을 통해서 공산 통일, 적화 통일을 할 수 있다. 기존의 남조선 혁명 전략에서 여기에 무력 적화 통일 전략까지 추가하는, 참 너무 공세적이죠. 대단히 공세적인 통일 전략을 공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엄청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군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인데도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참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부와 우리 정치권 그리고 국방장관 그리고 한국의 전문가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을 향해서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정부에게 촉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금 북한이 이렇게 공세적인 통일 전략을 천명을 하고 나선다면 당연히 우리 헌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 이 우리의 통일 원칙을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내보여야 합니다. 북한이 제8차 당대회를 여는 기간 동안 우리 문 대통령의 신년사가 발표되었지만 신년사 어느 쪽에도 어느 구석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 점이 매우 아쉽고요. 뭐 우리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평화, 화해, 상생, 공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열이 됐는데 어떤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3년 전 봄날에 젖어서 현실을 외면한 다소 순진한 말씀을 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남북 대화도 좋고 또 남북 상생도 좋고 남북 간 공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다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사실 어떤 정부 하에서든 우리가 추진해야 될 상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의 입장, 자세, 선언, 여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입장을 먼저 확실히 밝히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저는 정부에 촉구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정치권의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북한은 핵 보유에 대해서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2012년에 북한이 개정한 헌법에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으로 스스로를 핵 보유국으로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노동당 규약에도 핵 보유국을 선포를 했고요. 또 2013년에는 핵 보유법까지 만들었습니다. 핵 보유법을 읽어보시면요, 북한이 이 핵무기를 어떻게 운용한다는 소위 핵 전략까지 거기에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북한이 잘하면 북한의 핵 포기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이런 망상과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북한을 상대하는 데만 골몰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북한이 앞으로 등장시킬 새로운 신무기, 새로운 핵무기 종류와 방향 이런 것까지 자세히 얘기하면서 우리에 대한 핵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핵잠수함, ICBM 이런 것들을 개발한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우리의 맹방인 미국을 겁박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이 지금식으로 정쟁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당은 집권 연장에만 매달려서는 안 되고 야당은 눈앞에 다가오는 보궐선거에만 눈이 멀어서 야권 연합에만 매달려서는 안 되고 지금은 일손을 놓고 일단 우리 국회가 안보 수호 의지를 다지는 결의부터 먼저 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이런 것을 제쳐놓고 지금 자신들의 당리 당략을 쫓아가는 이 정치인들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인가 묻고 싶습니다. 야당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보 문제를 뒷전에 제쳐두면 안 됩니다. 이런 결의안을 내고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여당에게 권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야당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쳐놓고 지금 보궐선거에만 빠져있는 야당, 어느 나라 야당인가 묻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국방장관에게 촉구드립니다. 지금 국방장관은 북한이 이렇게 공세적인 통일 전략을 내놓고 매우 공세적인 이 핵무력 전략, 핵 정책 이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제시하는 상황이라면 이제 여기에 대처해야 합니다. 국방장관은 강군을 육성하고 동맹을 강화하고 또 북핵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이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또 종합적으로 북핵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우리에게 가해지고 있는 이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 북핵 문제, 북한의 공세적인 이 통일 전략 이런 것들은 우리가 후세에 그냥 물려주어도 그만인 나중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우리 국민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당면 문제라고 하는 것을 국방장관께서는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방장관은 안보 문제를 책임진 안보의 수장입니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시지 말고 안보 정론, 안보 원칙에 입각해서 국방 수장으로서 본분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 정치권, 국방부, 군 그리고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들 이분 모두들에게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한미동맹 문제와 관련해서 국론이 단합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지금 이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한 축이기도 하지만 북핵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는 핵심적인 축이라는 사실, 이거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론은 그동안 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과 또 바이든 대통령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사이에 이견이 대립되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자유우파 안에서도 심하게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약소국 입장으로서 상대적 강대국인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고 이 한미동맹은 비대칭 동맹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대칭 동맹에서 약소국인 한국은 강대국으로부터 안보 보장이라고 하는 재화를, 안보 재화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트럼프 또는 바이든 이 두 분 후보를 놓고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백악관에 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 대통령과 손을 잡아야 하고 또 민주당 정부든 공화당 정부든 관계하지 않고 우리는 한미동맹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미국 정부를 상대하고 미국의 전문가를 상대하고 미국의 군을 상대하고 하는 이런 자세로 한미동맹을 결속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미국은 어떤 대통령 하에서든 또는 어떤 정부 하에서든 서방세계 리더로서 역할을 다해왔고 대한민국의 동맹국으로서 지금까지 공존해 왔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국론 분열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촉구드립니다. 이제 동맹을 결속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있어서 힘을 합치자, 국론을 합치자 이런 말씀들을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우리 여론 전문가들, 여론 지도층들, 전문가들, 국방부에게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